그 생각해 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소문이 뭔가 있어야 명태균과 김건희 씨가 서로 굉장히 친하다. 그게 있어야 명태균의 말을 믿고 명태균이 이게 근데 사실로 확인은 된 거예요. 명태균과 명태균이 김진태는 당연히 부인할 거 아니야. 김진태를 연결시켜줬고 전화를 해서 거의 김진태가 뭐 빌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된 거다. 요거는 그런 소문은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 옛날부터? 명태균이 드러나기 전에 그런 소문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나는 이게 만약에 그랬던 소문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이제 명태균이 끼어 있었던 거라면 뭐 김진태든 박한수든 누구든 간에 누군가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명태균과 김건희가 친하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거에서 여의도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징적인 사건이 윤한홍을 꺾었다라는 거일 거고 그게 굉장히 신화화됐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뭐 누구도 사실 윤핵관들을 어떻게 못할 때였는데 윤핵관이 꺾인 거잖아요. 근데 윤핵관을 꺾은 힘이 뭐냐? 그게 정권 초기 때 당 대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신화적이 됐을 거고 지금 이제 뭐 노정면 의원의 문제 제기가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명태균은 어떻게 힘을 얻었냐라는 거에 놓고 명태균이 어떤 여론조사 업체를 했었다는 거고 그 여론조사 업체가 윤석열이나 이준석 선거에도 도움이 됐었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보도가 된 건데 그거는 공개된 여론조사고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국엔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결국에 지금까지 드러난 라인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엮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방식의 어떤 정보 접근을 통해서 뭐 판을 정리하고 이러면 사실 이제 그게 어쨌든 그 여론조사라는 게 그래도 뭐 편향성 있고 어떤 게 오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거였을 테니까 사실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뭐 언제 만났냐 누구를 소개로 알게 됐냐 이거를 따지느냐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경남 쪽에서 활동하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김건희 여사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요약해 보면 김건희의 간택, 명태균의 능력이네. 명태균이 일종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명태균 씨 주장은 그거였어요. 내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김영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근데 김영선한테 내가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김건희, 윤석열을 알게 되었다. 근데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는 김영선보다는 나하고 훨씬 더 이분들이 친하게 되었다. 친하게 된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예. 뭐 그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김영선과의 인연을 고리로 해서 김영선을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말한 게 다 예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고 나니까 김영선이 이제 껌뻑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빌드업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먼저 자기가 딱 찍은 거예요. 윤석열 이제 지금 문재인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제 내가 뭐 키워보면 되겠다 자기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랑 김건희를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아무도 정치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 동네에서 매우 유명한 이 정치 잘한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인사를 한다니 좋다. 게다가 그 사람을 지금 연결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김종인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박한수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사선 의원이었던 김영선이 와가지고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불러가지고 별거 밥 먹으면서 뭔가 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친해졌겠죠. 그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김영선이라고 한 사람을 보궐해서 뭔가 해주는 이게 중요했고 그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명태균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나경원 의원이 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2021년도에 오세훈 후보랑 같이 자기가 경선을 할 때 너무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 의외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 후보와의 2차 경선이 갑자기 여론조사 100%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것도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서 그냥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것을 모두 조항에 언급하지도 않은 그냥 일반 여론조사처럼 해가지고 진행이 됐다. 이상한데? 이상하잖아요. 예. 원래는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걸 알려줘야지 역선택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이들은 그렇죠. 경선이 되는데 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방식이 바뀌더라. 자기는 그것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 자기가 1위였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장 2위 예. 후보. 그랬는데 1차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던 자기가 명태균이 제안한 그러니까 그때는 명태균인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더니 갑자기 패한 거야.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가 딱 지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명태균 때문이었다. 그 얘기였어요. 이야기네. 네, 그러면 네. 결국은 뒤에서 그렇게 다 조정한 게 그래서 오세훈을 서울시장 맞는 게 나다. 그 얘기. 그래서 명태균이가 오세훈이 내 앞에서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 살려달라고 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 나왔고요. 나경원은 나 그때 되게 열받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전당대회 기간에 있었었는데 2021년 5월 20일 여론조사는 응답률 3.3%밖에 안 됐는데 1시간 50분 만에 표집이 다 끝나고 다 정리되더라. 그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 여론조사냐?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화할 때마다 그냥 딱딱 받아버렸다는 그렇죠. 근데 거잖아. 그거를 밀어붙여가지고 하게 만들어진 게 명태균이고 짠거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짠 거 같은데 응답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응답률이 치솟으면서 맞아요. 뭔가 짠 것처럼 누가 전화를 받았다. 어떤 번호로 어떻게 오면 1시간 반 만에 그걸 조사를 다 해요? 말이 안 되죠. 1시간 반 만에 네. 진짜 이상하다. 자기는 명시 때문에 어? 번번이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자기는 피해자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경원이. 1시간 50분 만에. 예. 이 어제도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노정면 의원이 지금 제기한 57만 건의 그 어떤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안심 전화번호긴 합니다만은 그게 유출돼서 명태균 씨 측에서 뭔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붐업이 되는 윤석열 붐업이 되는 어떤 뭐 불쏘시개로 쓰였을 거는 같은데 이 전반적인 과정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어제 두 명의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와 신인규 변호사는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관위에서도 국감에서 얘기 낸 게 뭐였냐면 그냥 예를 들면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최경영과 노영희가 있는데 노영희가 그냥 혼자 막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최경영한테 가져와서 나 네 거 돌려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돈 주세요.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탁한 게 아니고 요청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그냥 했다가 나의 영업의 일환으로 내가 한번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보시고 마음에 들면 나를 계속 쓰세요. 네, 한번 돌려봤어요. 이런 청약의 유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를 들면 이쪽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내가 이제 그렇게 임의로 돌렸어도 이거를 여기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저기 그 최경영 씨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경영 씨가 보고 야 이거 괜찮은데 한번 앞으로 좀 봅시다. 계속 가져와봐.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가져갔어. 근데 돈을 안 받았어. 그럼 이게 정치자금법 145조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여론에 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는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 이 형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명태균 씨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매일매일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보고했다. 근데 나 돈을 안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당 쪽에서는 아니 돈 안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관위에서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받고 계속해서 이거 괜찮나?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자기가 시킨 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게 되잖아요. 사실상 시킨 거다. 관련 정보를 얻은 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먼저 뭐 얼마의 용역을 주겠다는 명시적인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네. 식당에서 그 우리 집이 등심보다는 새우살이 좀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해가지고 한두 번 준 거는 그치, 먹을 수는 있지. 서비스. 먹을 수 있는데 새우살을 계속 그러면 가져와봐요라고 해가지고 계속 새우살을 먹었다. 그 비싼 거를 그리고 이제 돈을 안 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네. 예? 불법이 될 수 있는 거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